대한민국의 보물 KF-21 보라매 양산 1호기가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또 보이는 게 있네요. 네. 여기 기다란 이 막대기. 자, 여러분, KF-21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꼭 계시죠? 꼬리에 갈고리가 달렸네? 저거 항공모함에 쓰는 함재기네. 또는 공군용이라더니 해군용이랑 부품 돌려 쓰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 네. 이게 뭐죠? 제동 후크라고 하는 장비. 제동 후크. 네. 오늘 진격의 아재 채널에서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이 어레스팅 후크는 항모 전용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공군의 F-15K, KF-16에도 다 달려있는 지상용 생명줄이죠. 하지만 KF-21의 후크에는 4.5세대를 넘어 5세대를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독한 기술적 개성이 깔려 있습니다. 26톤의 거구가 브레이크 파손이라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았을 때 단 0.1초 만에 기체를 살려내는 이 갈고리의 진정한 위력, 그리고 왜 이게 함재기용과 다른지 오늘 그 기술적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군 전투조종사 출신 진격의 아재입니다. G1 시험비행 조종사를 모시겠습니다. 아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직도 젊어지십니다. 감사합니다. 과찬이십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어떻게 잘 지내시고 계십니까? 작년에 봤잖아요. 아젝스 때. 먼저 기체를 멈추는 1차적인 주역은 메인 브레이크입니다. 원래 이렇게 컸나요? 항공기가 커졌으니까요. KF-21은 일반적인 금속 브레이크를 쓰지 않죠. 섭씨 1300도의 살인적인 고온에서도 녹지 않는 탄소 복합 소재 디스크를 채택했습니다. 국내 기업 DACC 카본의 기술력이 집약된 이 브레이크는 강철보다 50% 가볍지만 수명은 4배나 깁니다. 1g의 무게라도 줄여야 하는 4.5세대 전투기에게 이 경량화는 곧 무장 탑재량의 증가로 이어지죠. 여기에 디지털 안티스키드 시스템이 결합되어 빗길이나 빙판길에서도 기체가 좌우로 요동치지 않게 정밀하게 제어합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시스템이 먹통이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때 아까 보셨던 그 갈고리, 어레스팅 후크가 등판합니다. 조종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브레이크 유압 상실이나 이륙 중 엔진 결함 시 기체를 강제로 멈춰 세우는 최후의 보류죠. 우리 공군기지 활주로 끝단에는 어레스팅 케이블이라는 강철 와이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종사가 칵핏에서 레버를 당겨 후크를 내리면 이 케이블을 낚아채 기체를 세우는 원리죠. 약 3000psi 고압 유압 시스템이 후크를 지면에 강하게 밀착시킵니다. 시속 280km로 달리는 기체의 진동 때문에 후크가 튀어올라 케이블을 놓치는 스킵 현상을 막기 위해서죠. 여러분, 그런데 KF-21이 후크를 내린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활주로 바닥에는 이 갈고리를 기다리는 백12라는 괴물 같은 장치가 버티고 있죠. 공군 전투기 제동 장치를 이야기할 때 빼놓으면 섭섭한 것, 바로 백12. 조종사들에게는 활주로 위의 생명줄과 같은 존재입니다. 브레이크 에어로스타트 리커버리 12. 이것은 전 세계의 공군 기지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지상용 비상 저지 장치, 에어크래프트 어레스팅 배리어의 표준 모델입니다. KF-21이 후크를 내렸을 때 바닥에서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와이어 시스템의 핵심 기계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와이어만 깔려 있는 게 아니라 활주로 양옆에 거대한 에너지 흡수 장치가 숨겨져 있죠. 와이어가 당겨지면 활주로 양옆 드럼에 감긴 나일론 테이프가 풀려나갑니다. 이때 드럼과 연결된 유압 브레이크가 작동하면서 엄청난 회전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변환해 기체를 멈춰 세우죠. 기체의 무게와 속도에 따라 제동력을 조절할 수 있는데 KF-21처럼 무거운 기체나 F-16처럼 상대적으로 가벼운 기체 모두 안전하게 정지시킬 수 있는 이유입니다. 왜 갑자기 백12냐고요? KF-21 개발 과정에서도 이 백12와의 호환성 테스트는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비상 상황의 마지막 보루로 이륙 중 결함이나 착륙 시 브레이크 파손, 타이어 펑크 등으로 기체가 활주로를 벗어날 위험이 있을 때 조종사는 후크를 내리고 백12 와이어를 조준합니다. 그물을 치는 MA1A 방식도 있는데 이는 기체 외관에 큰 손상을 주는데 백12와 후크를 이용한 방식은 후크만 튼튼하다면 기체 손상은 거의 주지 않고 정지시킬 수 있죠.
자, 이제 후크가 케이블을 걸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기체는 순간적으로 2G에서 2.5G에 달하는 급격한 감속 충격을 받습니다. 26톤의 기체가 끄는 힘은 상상을 초월하죠. KF-21의 후방 동치와 벌크 헤드에는 고강도 티타늄 합금이 아낌없이 투입되었습니다. 이 충격 에너지를 주위과 중앙 프레임으로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죠. 이는 단순히 튼튼하게 만든 것을 넘어 향후 블록3 스텔스형으로의 진화와 더 가혹한 환경인 함재기 개발을 위한 데이터 축적이 핵심이기도 하답니다. 첫 번째 전투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진짜 함재기 후크와는 뭐가 다를까요? 제한지 접지가 안 돼서 후크가 안 걸렸지만 다시 파워 넣고 고라운드, 저렇게 다시 내리면 돼요. F14인가요? 9 EA6 브라보 프라울러 안정되게 오다가 잘 내리려고 좀 더 당겨서 후크 지역 넘어가네요. 다시 고라운드 제1류 S3 바이킹 사뿐히 랜딩. 항모형은 비상시가 아니라 매번 착륙할 때마다 와이어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충격 강도가 2G 수준이 아니라 4에서 5G 이상 견뎌야 합니다. 현재 KF-21의 후크 구조는 지상용이지만 그 설계 데이터는 이미 미래 KF-21N을 염두에 두고 있을까요? 엔진을 노즐 사이의 좁은 공간, 그 속에는 대한민국의 항공공학적 야심이 응축되어 있는 셈입니다. 이제 갈고리만 보고 함재기라고 우기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되겠죠? 아까 J26했던 EA6 브라보 다시 랜딩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FA18 랜딩하려는 중앙에서 상공기가 벗어나니까 이를 늦게 맞추다가 짝발 랜딩에 의한 방향 컨트롤 물론 에고 그런데 후크가 안 걸리면 배리어라는 그물이 또 있어요. 항공기가 조금 손상은 있긴 하지만 물에는 안 빠지죠.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FA18이 랜딩을 하는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배리어라고 하는 그물망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리고 항공이 앞으로 꼬꾸라집니다. 다시 보면 노즐 랜딩 기어가 아예 내려오지 않았죠. 이거 이머전시 랜딩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배리어가 올라와 있었던 거죠. 화려한 공중전과 강력한 미사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무사히 돌아와서 멈춰서야 다음 작전이 가능하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체와 조종사를 지키는 0.1초의 제동기술, KF-21이 진정한 명품 전투기로 불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진격의 아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탑건 매버릭 자막 감소한 거 아시나요? Maverick is downwind. No front landing gear, no tail hook. Please don't tell me we lost an engine. All right, I won't tell you that. Thank you for saving my life. That's what my dad would have done.